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한류 문명연구소 작가 박장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70년대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라는 북한의 선공에 당황했던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실 정부가 공무원도 아닌 방송사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것도 예산 부족으로 독자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의전서열 1위 부처 외무부가 서열 하위 부처들의 예비비를 모아 해외 출장비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얼마나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반증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자, 오늘은 한류란 무엇인가? 주어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7부작 5번째 시간입니다. Long Distance Trade, 초기 한류 마케팅 소사 2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해외 콘텐츠 마켓 밉TV에 참가한 것은 1976년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77년 봄 마침내 한국의 방송 3사 임직원 6명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남북 대결을 위해 김포를 떠나 1977 밉TV가 열리는 프랑스 칸에 도착합니다. 처음 참가하는 국제 콘텐츠 마켓의 낯선, 이곳에서의 남북 첫 대결, 더욱이 정부를 대신해 북한을 압도해야 한다는 책무가 이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이때 떠난 방송 3사 6분은 KBS의 최서영 이사, 장한성 부장, TBC의 홍두표 이사, 박준영 부장, MBC의 박근숙 이사, 민용기 부장 등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실무 부서장이었던 KBS의 장한성, TBC의 박준영, MBC의 민용기 부장 등은 한류 마케팅 1세대라고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옆으로 빠져볼까요? 해외 출장비 예산도 없는데 정부는 왜 6명이라는 대규모 마켓 참가단을 꾸렸을까요? 실무 부서장 3명만 보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여기에는 정부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수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지요. 지난해 북한의 1976 밉TV 참가자가 2명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첫 마켓에 3명을 보내면 마켓 참가 2번째인 북한의 여유로움을 수적으로 제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난생 처음 해외 마켓에 나온 이 6분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압도할 것인가 라는 과제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첫 남북 대결, 상상이 되시나요? 마침내 1977 밉TV 시장이 열렸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세계 각국에서 온 수천 명의 방송 콘텐츠 바이어와 셀러들이 칸의 컨벤션 센터 발레에 몰려들었습니다. 낯선 시장을 두리번거리며 북한 참가자들은 몇 명이나 왔을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번에는 무엇을 들고 나왔을까? 우리 참가자들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행인지 불행인지 우리가 처음 참가한 1977 밉TV에 지난해 왔던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시죠? 자, 왜 참가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참가 정보가 사전에 노출됐나? 그래서 남북 대결을 회피하려고 불참했나?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중후반은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교차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마켓 참가라는 선공을 날리기는 했지만 국력이 강해진 남한의 전략적 대응에 북한이 움츠러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북한은 해외 콘텐츠 마켓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국력의 차이가 북한의 해외 마켓 진출을 막고 있는 셈이죠. 결국 북한은 1976년 딱 한 번
해외 마켓에 참가해서 한국의 해외 마켓 참가에 불을 지르고 자신들은 이후 국제 콘텐츠 시장에서 온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한류 마케팅의 장대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1980년대 좌충우돌하는 초기 한류 마케팅 소사 3회가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